그전부터 이렇게 시사에도 나오고 칼럼에도 나와서 잘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결론이 가장 포인트가 내년에 선거,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지금 내년 11월 말까지는 어떻게 그 좌파 종북이 안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계몽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인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국민 전체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그 질문이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전 국민적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거는 집권 여당과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권력 구조로 볼 때 뭐 친박, 친디 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행정 수도가 옮기는 건 제한이다. 그래서 교육, 과학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씨가 4년 만에 본회의에 나가서 반대 발언을 해가지고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건건 국회에서 그 의결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토론에서 결국은 난타전이 일어나가지고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작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치가인 이상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지금 뭐 학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마음은 뭐 여러분과 똑같은데 역시 정치가들이 정치적 이해타산으로만 보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자유롭고 번영된 선진국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그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여당하고 민간 차원에서 두 트랙에서 할 수 있지만은 역시 작은 면이나 여러 가지 조직 면에서 앞서 있는 정부 여당에서 이걸 주도해야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민간 차원과 정부 차원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예. 박사님 저 말씀 속에 그 아틀리가 보는 한국관, 한국의 미래사 여기 대해서 특별히 노령화의 문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왔을 때의 문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노령화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의 영향력을 극소화, 한국의 주도권을 극대화하는 그렇기 위한 이 경제적인 기반을 어떻게 지금부터 쌓아 올라가야 할지 좀 단기적인 처방 한번 좀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중국이 거리가 가깝고 또 임금이 싸니까 너도 나도 개인 보따리 장사 시작해서 4만 5천 여기 기업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중국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의 역사를 통해 놓고 볼 때 한국의 주변 국가 중에 중국이 한국을 제일 괴롭혔어요. 고조선 시대는 거란족 유진족이 쳐들어왔고 고구려 시대 수나라 100만 대군, 당나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고 고려 시대 몽고족이 센 원나라가 쳐들어왔고 우리 강간탄 장군이 물리쳤습니다만 조선조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도항난이 일어나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군대로 진압을 못해서 청나라에 군대 파병을 요청해가지고 청나라에서 파병을 했습니다. 그때 이용장 중국 수상이 원세계를 27살을 먹은 원세계를 보냈는데 우리 임금님을 말을 타고 들어가서 너 목 없으면 내 손에 달렸다 하고 온갖 행포를 다 부렸어요. 중국은 엄청나게 한국을 속국시해가지고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선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한국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필리핀이나
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등지로 옮겨가야지 중국의 공장을 계속 세우고 거기다 투자를 할수록 우리 발목이 잡힙니다. 마치 햇빛 정책으로 북한이 뜨거운 햇빛의 외투를 벗을 줄 알았더니 결국 우리가 준 돈 가지고 핵무기 개발했습니다. 살인 강도하겠다는 놈에게 총 주고 칼 주고 돈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투자나 무역이나 이걸 줄여나가는 방향이 중장기적인 정책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할 말 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해경 그 군함을 들이받아서 저들이 배가 침몰했는데 그 어부들을 왜 무조건 석방해 줍니까? 그런 저자세를 취하니까 우리도 발표해야 됩니다. 우리 해경의 정당 방위나 그걸 방해하는 놈은 총으로 쏴서 죽여야 돼요. 왜 못합니까? 만약에 한국 어선이 중국 영해에 침범해서 어로 작업을 하면 중국 해양경비대가 총으로 다 쏴서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자세를 하니까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옛날로 속국이고 우리한테 조공 바치던 나라니까 뭐 좀 경제 좀 살게 됐다고 까불까불 하는데 우리가 꽉 하고 눌러버리면 너는 그 소리 못한다. 이런 우월감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외교 정책이 되어 있지 않겠나.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5,000년 동안 수백 회 한국을 침략했지만 중국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성공을 못했다. 6.25 전쟁 때 100만 이용군이 한국에 왔지만은 남한을 적화통일 못했다는 겁니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중국이. 그만큼 우리 민족이 강인합니다. 벌써 당나라, 수나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졌으면 조선은 중국의 일개 성으로 편입되고 조선 민족은 영원히 지구에 사라졌을 겁니다. 이 강인한 민족의 생명력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절대로 중국에 합병되거나 중국의 일개 성으로 편입되거나 이게 안 된다고 봅니다. 네.